저기 해도 사람한테 인체는 좋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며칠 있다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왔는데 처음서부터 개발행 허가를 다시 다 받는다 그러면은 7천만 원. 먼저 번에 허가를 사면 5천만 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토목설계사한테 전화를 했죠. 7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면 뭐 하려고 살라고 그래.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허가를 다 다시 받아버리면 세상 편안하지. 그랬더니 이 토목설계 사무실 사람이 아 그거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면 2m 이상은 다시 돋궈야 돼요 이러더라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니까. 원상복구를 내가 시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켜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수십 번을 봤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산사태가 나면 안 되겠죠? 깎아놨던 걸 다시 갖다 메꿔 놓으면 산사태가 나죠? 그때는 그렇지 않고 제가 원상복구 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불을 덮어놨는데 원상복구 했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흙을 덜어낸 흙을 산사태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돼 있다 그러면 원상복구 했다고 보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고 우리 개인한테다가 원상복구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근데 이 토목설계 사무실 애가 나를 뭔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려면 최소한도 2m 이상은 더 돋궈야 되는데 그 돋구는 돈이 얼만데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토목설계사 할 때 얘기했지. 토목설계사 미소장님 선수끼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좀 깎아봐. 더 깎아봐. 근데 사실은 자기가 설계비를 아직 못 받은 게 있대. 이게 얘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거래를 시켜가지고 못 받은 설계비를 든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내가 시켜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한 3, 4일 있다가 3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3천만 원을 할만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면은 지금 땅이 1600평이죠. 16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대체 살림주상비가 얼마죠? 4천원씩이었죠. 그렇죠? 그럼 한 2천 몇백만 원 되죠. 그러니까 대체 살림주, 그러니까 허가권을 사는 순간에 대체 살림주상비 내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체 살림조성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살림조성비 정도 내는 비용을 가지고 걸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오케이 하면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도 있는데 허가권을 사면 우리가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격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을 받은 그 수강생한테다가 이런 정도면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간 돈이 많죠. 이거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을 내면은 또다시 나한테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줄었으니 건축허가 다시 내야 되죠. 그렇죠.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사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건축허가비 다시 내야 되고 건물 허가를 다 해서 준공이 나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대지로 바뀌게끔 되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말고는 더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입찰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저는 무심코 이것이 보면 6억 6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7억 얼마까지 7억 한 5천에서 7억 8천은 써야 됩니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저가가 지금 얼마죠? 5억 8천이에요? 6억 6천. 6억 6천이죠 이거. 6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입찰 들어가기 전날까지 토목 설계사입니다 전화해서 우리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입찰 들어가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 토목 설계사님께서 우리처럼 뭐 물어본다고 전화 왔습니까? 그러길래 전화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예, 보통 12시 반이면은 배차를 해갖고 나오거든요. 1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 안 오면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는 연락은 잘 안 오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연락 잘안 하죠. 낙찰 받으면 근데 낙찰 받으면 되는데 1시쯤 돼갖고 전화가 왔어. 이게 참 그분이 참 난 저기 뭐야 그 재밌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2등하고 500만 원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교수님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시다면은 오늘 내가 1차 이거를 낙찰받은 기념으로 점심 식사는 내가 사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점심 식사를 제가 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교수님 드시고 싶은 데서 아무 때나 근처에 가서 드시고 영수증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돈으로 된다?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제가 사는 겁니다. 그다가 맛있는 거 먹고 점심 먹고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예 알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말았더니 한 열흘 보름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 내가 오늘 마침 그 학원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12시쯤 도착할 테니까 식사하지 말고 좀 앞으로 좀 나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12시에 나갔더니 앉아있나 차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다? 그 차를 타고 같이 일식집 가서 복지를 먹었는데 그분이 복지리 드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도 땅을 살려고 몇 번 얘기를 했어갖고 공인중개사가 땅을 보라고 오라 그래서 여기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 두서너 건을 던다 몇 번 일요일 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이 낙찰 받은 이 땅이 그 보고 온 땅보다 더 좋은데 요구로는 한 10억 싸게 사는 것을 내가 비교해보고 알았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올해 한 건만 더 하십시다. 이런 적이 있는 건데 이분이 지금 언제면 2013년도에 지금 낙찰받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먼저 달에도 저거 연락을 해서 지금도 같이 제가 낙찰받는 거 조언을 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이분하고 이제 가서 복지를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복지를 먹고 이제 끝나는데 저한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예, 사실 제가
교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낙찰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해갖고 우리 김희주 이사한테다가 물어봐갖고 교수님 계좌에다가 제가 용돈 조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냥 성의로 알고 조금인데 성의로 알고 그냥 쓰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복지 먹으면서 그 얘기 하니까 복이 넘어가 얼른 가서 통장 들어봐야 돼. 그래 얼른 복지 먹고 얼른 오자마자 제가 우리 요직원한테다가 내 통장 한번 찍어봐라 그래 전화로 그랬더니 1,000만 원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 추천 물건을 해줘가지고 내일생 처음으로 이거 추천해주고 컨설팅 비용 1,000만 원 받아보는 물건입니다. 진짜. 그것도 미리 약속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분하고는 친한데 이분이 무슨 건술 하나 갖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나가는 물어보는 건 다 답변해드립니다. 돈된 수강생이 물어보는 건 답변 안 해줘도 이분이 물어보는 건 답변 다 해줍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자, 이번엔 파트 2 농지 전형입니다. 농지 전형. 농지 전형도 아까 산지 전형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농지 전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산지 전형 허가인 경우에는 인목 본수도가 있고 경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지가 경사도가 있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어 인목 본수도는 없겠죠. 그럼 경사도가 센 곳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지로 만들어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다가 건축 허가를 나는데 건축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가에서 농지 전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가로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까 임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산지관리과에 가서 산지 전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임야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지금 똑같이 농지인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어떤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고? 농지 전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도 마찬가지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농지 아까 산지는 산지 전형 허가만 있었고 산지 전형 신고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농지는 농지 전형 허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가 있죠? 허가 나는 얘기가 나오고 협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농지 전형 뭐가 나와요? 신고가 나와. 농지 전형 신고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지 전형 협의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산지 전형 신고라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농지에서는 농지 전형 허가 협의, 농지 전형 신고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산지 전형과 농지 전형의 차이예요. 최 소장님은 아시죠? 농지 전형 허가와 농지 전형 신고의 차이점. 네. 뭐예요? 허가는 협의가 다르고 신고는 협의가 안 그렇죠. 아니 바로 그거에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나? 농지 전용 뭐가? 협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협의. 협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협의. 근데 이 협의는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협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할 때는 협의가 없이 어떻게 한다? 그냥 신고로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농지 전용 허가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농지 전용 신고는 협의를 안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뭐냐 이런 얘기. 협의.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지 전용 협의는 어디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협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지를 전용한다는 얘기는 현재 농지로 쓰지 않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농지가 있는 곳에 내 농지 말고도 내 옆에 다른 농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됐을 때는 내 농지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는 내가 용도 지역이 내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농지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썼을 때에 그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협의를 해봐서 피해가 간다고 판단이 들면은 용도 지역에 적합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협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종일 씨 가지고 계신 형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골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죠. 네. 복숭아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숭아 과수원 옆에 어떤 사람이 어떤다? 과수원을 갖고 있을 거 농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농지를 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농지를 과수원 옆에 농지를 산 거예요. 사갖고 그 사람이 제조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낸 건데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제조 공장을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신청서에 뭐가 있냐면 가구 제조업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제조? 가구 제조. 가구 공장을 만들면은 이은경 여사님 가구 공장 다 만들고 나면 페인트 칠해야 해요. 보통 보면 라카칠을 하죠. 라카칠을 붓으로 칠해요? 스프레이로 칠해요? 스프레이 칠하죠. 그러면 스프레이로 라카를 뿌리게끔 됐을 때 그 가루가 날라서 이중일 씨 흉내에 있는 그 복숭아 가수도 날아간다는 거야. 날아가면 그 복숭아 사 먹으면 돼, 안 돼? 그렇죠. 이렇게 협의를 해봐서 제조업으로는 그런 가구 공장을 짓는 다음 스프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복숭아 가수원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게끔 되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협의를 해보는 거예요. 협의를 해봤더니 뭘 줄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협의에서 거부가 되게끔 되면은 서류가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다? 바로 반려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농지전용 허가를 집어넣으면은 제일 먼저 허가를 집어넣는 목적 갖고
그 옆에 있는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보고 피해를 안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끔 되면 그때부터 서류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농지 전용 신고는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 서류로 돌아가서 문제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신고 처리해 주는 것이 농지에서는 임야와 달리 농지에서는 협의가 있다는 거와 협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와 허가가 있다는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기엔 제일 먼저 하게끔 되는 게 뭐냐면은 신고는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야. 그러면 농업인의 창고, 농업인의 제조공장, 농사를 짓는 축사, 농업인의 주택, 이러한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떤다? 서류와 절차가 마저 바로 되기 때문에 신고로 바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내가 뭐 연립주택을 짓는다, 큰 공장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학교를 짓는가 이런 얘기는 농사를 짓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다? 협의를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 협의가 소위원회가 있었다 그랬죠. 소위원회가 5명을 가지고 소위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농지위원회 있죠. 농지위원회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그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장입니다. 그 다음에 면읍장입니다. 그 다음에가 거기 시골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의 이사 짓는 중에 한 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 뭐냐면 원로 영농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 심의를 했을 때 그 5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거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제가 보면 면읍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이장하고 원로 영농인하고 어쩐다? 원로 영농 이장이 안 된다면 같이 안 되는 걸 하고 그 사람이 된다 하면 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악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악용되느냐? 이렇게 악용됩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시 효읍에 살았거든요. 효읍에서 서울까지 한 3, 40분이면 다녀요. 가깝거든요. 그 태천이 바로 위고. 그 태천에서도 이제 저기 서울로 가깝지 많다 보니까 거기도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전원주택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보고 괜찮다 해서 땅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200몇십 평의 농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그 달 들어온 농지 전용 허가는 전부 다 몰아가고 만약에 이장이 바쁘면은 옆에 이장을 불러가지고 빌려서라도 협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나오느라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은편에 이장이 경기 타고 나오다가 나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장이 내 차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세워놓고 나를 보고 차 세우라고 흔들더라고. 차 세웠어. 그 유리창 딱 내리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오래간만이야. 이 사장 잘 있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이 사장 좀 세웠어. 뭔데요? 그 먼저 달에 이 사장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농지 전용 신청해갖고 협의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거 엊그저께
가서 협의를 끝냈어. 결국 그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거 좋다고 도장 찍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서류 돌아갈 거야.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 사람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내 대신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기인데요? 했더니 마을 발전기금 한 200만 원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해. 예? 마을 발전기금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렇게 농지자녀 협의를 해갖고 할 때 우리 동네 사람은 50만 원, 외지인 들어올 때는 마을 발전기금을 20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친구도 외지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2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대신 좀 얘기 좀 해줘.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요. 이장님 댁으로 가져다 드리라고 내가 얘기할게. 부탁해. 잘 가. 이게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갖고 합법적으로 돈 뜯는 걸로 된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 광주기 때문에 서울에 입구에 목이다 보니까 제일 땅을 많이 사는 게 창고를 많이 지어요. 그 지방에서 어떤다? 그 물건을 만들면은 창고에다가 어떤데 우리 그쪽에다 창고에다 쌓아두고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갖다 달라고 해서 큰 차를 갖고 와서 쪼개갖고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돈을 우리같이 이렇게 주택 하나 짓는 건 200만 원인데 그런 창고 큰 걸 지어서 뭐 몇천 평 정도를 전용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장한테 가서 마을 발전기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지 놓지 않으면 애꿈도 못 꿔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돈이 많아가지고 겨울이면은 저기 65세 이상 되면은 저기 뭐 온천 놀러 간다 뭐 이런 거 하죠. 우리 밑에 동네는 그래도 돈이 남아갖고 외국 여행도 가요. 이게 너무 만연했었어요. 사실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5년 전이니까 7년 전에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소위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면업사무소에도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공무원이 마을 발전 기금 내라 소리 해 못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돈 뜯어가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그런 것을 지었을 때에 그 옆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다? 피해가 간다 할 때는 협의를 해봤더니 그 옆에 이런 것은 지금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없어지고 어떤다? 면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다. 이게 협의라는 겁니다. 협의. 농지 전용 신고는 협의가 없이 서류가 돌아가는 거고 농지 전용 허가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일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50페이지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답과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답과손에 어떤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죠? 개발행 허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어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개발행 허가는 어떤다? 도시개발과 농지전용 허가는 어떤다? 농지과 이건 어떤다? 건축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행 허가를 신청을 해서 오케이가 돼야지 어떤지 농지과로 가고 농지과에서 오케이 해야지 건축과로 가서 건축 허가가 나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개발행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형질 경영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도 일단은 복구 예치비를 들어간다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이 어떤다? 30% 내죠. 그 다음에 상한선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농지가에 30%도 내고 5만 원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다? 복급이 예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다? 아까 형질병원 준공을 하면은 예치비 환불받고 하자 보증금 예치하게끔 되죠? 근데 기목은 농지이지만은 이미 어떤다?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대지화된 땅이지 아까 이미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그 허가를 어떡한다? 명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하고 설계 변경도 똑같이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준공이 나죠. 건물이 준공이 나면 그 건물 준공이 난 것이 어떤다? 건축물 관리장에 올라가죠. 그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 지적과에 가갖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어떤다? 지목을 변경해달라면 지목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땅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고쳐주는 것이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어도 땅 주인이 지적과에 가서 어떤다?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이 있는 땅도 옛날에 전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으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어떤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 등기가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주인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주인이 지목 변경도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도 등기도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건물이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건축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전 답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부에 가서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어떤다? 등기부 등본이 없는 건물이 그렇게 나온다 이런 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저한테 물어봤다. 교수님 이거를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경매를 나왔는데 등기부 등본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낙찰 받은 건축물이 어떤다? 이렇게 됐죠. 그럼 건축물 관리장 내 이름으로 바뀌어줘요. 그럼 내 이름 바꿔준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건축물 관리장 있으면 등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는 좀 여쭤볼게요. 뭐요? 지목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대지를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안 바뀌었죠. 그러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지목 변경을 할 때 전용 부담금을 또 다시 달라고 그러나요? 그냥. 또다시 달라 그러죠. 근데 먼저 해서 전용 부담금 할 때 냈을 거 아니에요. 낼 건데 냈다는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당시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다는 영수증을 못한다? 그때 갖다가 냈지 않았냐고 줄 때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게끔 되면 우리가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1972년도에 농업 그 전용구역에만 내야 되고 일반 농지는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981년도에 전두환 정부에서 무조건 다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30%를 내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72년도 이전에 건물이 지었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부담금 내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건물이 지었다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어떤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담당자가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행정소송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972년 이후에 한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근거가 없고 담당자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 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할 자료도 없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지 어떤데 담당자가 당연히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받았을 때 지금 토지대장도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지금
그 건축물 제외로 나와가지고 토지만 나왔을 때요. 우리가 건축물 해갖고 다시 그 건물에 살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등기를 건축물 대표한테 건축물- 지목을 바꿀 때 그때 다시 건물할 때 그것까지 건축물 관리단이 있으면은 그건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문의만 전이지 사실상 대지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목이 전인데 거기 집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양성화시키면서 농지자연부담금 내야 되죠. 그러면 그 내지 않았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낮춰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건축물 관리자이 없는 건물은 농지자용 부담금 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농지자용 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양성화를 시킬 때는 농지자용 부담금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은 농지자용 부담금을 내줬다는 뜻인데 안 내고서는 안 해주는 거니까 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다고 나는 무조건 갖고 오네 안 갖고 오면 못해드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농업인 1위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 농업인 출산수에게 해당하는 연간 초익수준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해당 농원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세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1년 총 생산에 돈을 버는 거, 그 집에 돈을 버는 거에 2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만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안 되고 그곳에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지가 6개월 이상 됐어야지만이 해준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 집이 없어야지만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내 총 돈을 1년 동안 총 돈 버는 거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에 대해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6개월 이상 살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서울 사람은 높지 못 사겠네. 농지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안에 건물을 어떻게 한다? 짓게끔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어떻게 한다? 집 짓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집이 없다 보니까 거기 어떤 농사를 집을 짓게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이 없어야 되지 저쪽에다 집을 지어 있으면서 그 농업진흥지역에다 또 집을 짓겠다는 건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건이 충족되지만이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짓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살 수 있고요. 농지를 사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만 발급받으면 해주는데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 강원도의 농지를 사든지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사든지 농사만 짓겠다고 하고 짓기만 한다면은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돈이 있어서 사신다는 건 어떤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집도 지어야 되지.
직접 지어야 돼요. 직접 안 지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냥 지어야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집을 짓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된다? 일단 죽어서 내 대신 가서 모시고 와라. 수수해라. 그 다음에 풀 뽑아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일당을 주면서 시키는 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안 짓고 다른 사람 네가 지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0조) 보게끔 되면 사실상 농지에 대한 부가 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의 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 아까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고 했죠.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50% 감면도 있고 10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른다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장을 새로 어떤다? 창업을 하는 걸로 허가를 내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고 제곱미터당 상한가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도시 지역에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많죠. 100만 원 공시지가가 뭐 제곱미터당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30%라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평당 16만 5천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만 돼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평당 16만 5천 원 안 되는 땅도 많아요.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3만 금액했고 상한 금액이 얼마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 농지의 용도 변경.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준공하면은 사용 중인 토지 등의 용도 변경은 사실상 5년, 2년에는 타 용도로 용도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8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 이렇게 했는데 별장이 있고 농업인의 농어촌 주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 집을 우리 지금 최상에 가지고 계신 양평 땅이 별장이야 농어촌 주택이야. 지금 거기 있는 거 농업촌 주택으로 쳐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치려면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내고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내고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농어촌 주택으로 치는 거고 이 이상 간다 그러면 별장으로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세금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에 제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보십시오.
그 세종시를 농사를 짓고 있던 거를 세종시를 만든다고 농지를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돈을 가지고 60km 이내에 자기가 수용당했던 땅에 60km 이내에 그걸로 농지를 다시 사게끔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어쩐다? 대투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 세종시를 우리가 그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 공주에 있는 본주회사 무조건 농지 있으면 싸게만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용 당하신 분들이 농지를 세금을 내야 돼. 그냥 아무 땅이라도 농지 사놓으면 돼. 농지 사는 거죠. 그것도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1,000만 원에 사면서 5천만 원 써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더 좋은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이런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저기 세종시에 개발하고 수용할 때 그 제가 공주 그쪽 근처에 있는 농지가 가격만 떨어지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샀습니다. 그러놓고 나고 나면은 그쪽에 그 저 이장들한테 전화를 걸고 나면 무조건 어떤다? 가격만 싸면 무조건 산다고 그러고 업계에서 써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사님 그때 농지를 사야 되는 건데 늦게 배웠어요. 이제는 끝물이에요. 상끝물이야지. 정부에서 그냥 주지 그냥 뭘 해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너만 끝물에 와서 인생 너무 허무해. 진짜야 돈을 벌고 그래 재미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데 근데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 그때부터 실거래가로 하면서 냈는데 그럼 그때 이후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돈 못 벌었냐면 그래도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실거래가도 양도소득세 안 냈지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우리가 낙찰받으면 그 공시지가 갖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낙찰받고 내일 팔아도 공시지가가 변화지게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 시절이 그러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돈 못 벌었어요? 그래도 받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도 된다. 지금도 물건만 잘 고르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골라서 해주세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농어촌 주택 및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이런 집을 짓게끔 사게끔 됐을 때는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 고향주택이나 저기 뭐 주택하는 것에 보면 요 조세특례법 제한 시행령이 요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책을 일단 다니니까 이 시행령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게끔 되면은 아 이게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시골에 있는 그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3천만 원인가 얼마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팔리기 전인데 그분이 울산에 살다가 저기 뭐 영통으로 저기 뭐 이사 오는 바람에 아파트를 팔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골 주택이 3천만 원인가 주고 경매로 놔두고 팔리지 않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돈 한 1,000만 원 벌으려고 시골 주택 하나 샀다가 양도소득세를 억대를 내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시골에 그것은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을 게 염려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고해라 그랬고 양도소득세 안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책을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법규 규정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아 내가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택을 샀을 때는 내가 1가구 2주택으로 안 들어가는가 어떤 때는 내가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규모하고 크기하고 위치를 알고 아 이건 내가 사도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건 마음 놓고 지금 못한다. 입찰에 들어가셔도
저는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제가 아니면 됐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0, 제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99조의 4를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이 조항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바뀐 것이 나와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소득세법인데 제가 보면 농지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하고 건물을 사는 거는 다르죠. 취득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사서 팔을 때는 땅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데 건물에 대한 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다고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또 따로 내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떤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취득세를 낼 때에 제가 보게끔 되면 건물이 있는 땅은 먼저 옛날 얘기를 하면 1.1%고 건물이 없는 땅은 농지는 3%고 다른 농지는 4%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평 되는 땅에 10평짜리 집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1000평짜리 땅을 취득할 때 1%를 내야 돼, 4%를 내야 돼. 1% 내리셨어. 그럴 때에 이게 얘기가 그겁니다. 도시지역 내에 거는 건물 땅 1평을 있는데 건물이 10평이 있으면은 50평은 1%를 내고 나머지 1000평이 950평은 어떤다? 4%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밖에 하시면은 도시지역이 아닌 땅에는 10배, 다시 말해 10평짜리 집이 있으면 100평까지는 1%를 내고 나머지는 4%를 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게끔 되면 이 소득세법이 지금 달라갖고 뭐 1가구 1주택일 때는 뭐 1%를 내고 뭐 2가구 2주택은 뭐 몇 프로를 내고 1가구 3주택일 때는 뭐 12%를 내고 이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시 보고, 아 내가 1가구 1주택이고 2주택이고 3주택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취등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어떤다?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그대로 계속해서 다음 주 3시에는 수동경매, 다음 주 7시에는 토지개발 2를 그대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오늘까지 강의한 거 잘 표시해 뒀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